네,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52시간 단축 근무제 그 제도의 이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희 노무사님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균도 노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소속은 이촌회계법인 주식회사 ENT에서 KT 비즈메카 이지의 인사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김균도 노무사님이랑 저희 그 내년부터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 그 52시간 이제 단축 근무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게 있어서 개념을 좀 우리가 설명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 영상 끝쪽에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무사님 그 52시간 이제 단축 근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사실은 52시간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법이 막 천지개벽을 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2조 정의 부분에 일주일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래에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들, 가정이 좀 해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과로사를 비롯한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의 부담도 되고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불안정성이 기여하는 어떤 사회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와 함께 노동시간 1, 2위를 다투는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배경들이 종합적으로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 주 52시간제 입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 크게 개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정의로서 일주일에 정의를 바꾸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일주일의 범위가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전 52시간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든 지금이든 일주일에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한다라는 법 규정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일주일의 해석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 종전에는 이 일주일을 소정 근로일만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해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정 근로일은 보통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는 걸로 통상 얘기가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만들고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을 넘지 않으면 이것은 연장 근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 근로일 동안 40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장 근로 12시간을 소진을 했더라도 주말에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걸 휴일 근로로는 보지만 연장 근로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종전의 이제 노동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게 종래의 실무상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2조에 일주일은 7일을 단위로 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함으로써 일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7일 동안을 규정하는 7일 동안의 근무시간 상한을 규정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념이나 뭐 추진 배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남은 이틀을 휴일로 봤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 뭐 이렇게 쉽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장의 규모별로 약간씩 다르죠.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원래 이제 주 52시간제가 입법이 된 게 18년도 초였습니다. 18년도 초에 입법이 됐고 18년도 7월 1일자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하는 걸로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됐고 300인 이상. 그리고 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내년부터죠. 그래서 2020년도 1월 1일에 시행을 하도록 18년도 초에 입법이 될 때 부칙으로서 규정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에 시행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 작년에도 보면 이게 시행은 됐지만 300 이상 사업장 보니까 유예 기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또 시행을 하기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힘드니까 네.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50일 이상 사업장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일단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18년도 초에 입법이 됐고 18년도 7월 1일에 시행이 됐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바로 도입은 어렵다. 네. 라는 이제 예, 예. 경영계의 어떤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유예 기간을 주겠다.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할 때부터 이미 예, 나왔었던 예, 예. 얘기고요. 그 당시에도 뭐 6개월 플러스 네. 3개월 해서 네. 유예 기간을 준다라는 네. 부분은 노동부에서 입장을 내놨었던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1일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예, 할 때도 비슷한 규모로 네. 이제 유예 기간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노동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이 시행된 것이 18년도 초이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입법이 된 것이 18년도 예, 예, 초이고 네. 그다음에 시행을 2020년도 1월 1일에 한다라는 점은 입법이 될 때 이미 예정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부에서 유예 기간을 발표를 할 때 딱 네. 하나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국회 경산호위에서는 합의가 된 부분인데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에 관련해서 네. 경산호위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6개월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네.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네네. 라는 단서를 달고 네.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네.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 네네. 라는 이런 조건부 유예를 지금 네. 발표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로 노동부에서 예, 예.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고 네. 이것을 실제로 2020년 1월 1일이 왔을 때 이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네.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네. 섣불리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5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냐의 문제이지만 네, 시행은 그렇죠. 되는 그 거니까. 유예가 되더라도 예. 어쨌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시행이 되니까 네.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2시간제 이 근무제에서도 보면 이게 특례 업종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26개였는데 이게 뭐 줄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특례 업종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좀 전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개 업종 여기 대표적인 것이 네. 숙박업, 그렇죠. 이용업, 그다음에 뭐 접객업, 예. 숙박업 이런 네.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점심 네. 약속 때 네. 이제 친구랑 대화할 때도 어떤 얘기를 네. 했었냐면 이런 식당에서는 원래는 특례 업종이 적용이 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근무 시간 그 테이블을 짤 때도 네. 예. 하루 12시간 주 6일로 테이블을 짰었다. 네, 네. 왜냐면 일주일 12시간 연장 근로 네. 제한을 안 받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대표적인 그런 업종들이 다 제외가 됐고 네. 지금 거의 들어가는 업종은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의료업, 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제외한 네네. 여객버스 운송 예, 사업을 예. 제외한 운송업들 네네. 이런 부분들을 빼고는 특례 업종은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제 이 여객 버스 운송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예. 사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52시간제가 적용이 될 네네. 때 뭐 안전사고라던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많았던 부분이 있죠. 네네. 네네. 그리고 뭐 작년부터 해서 이 버스 쪽 예. 그 뭐 기사를 더 구해야 되고 근로시간 단축 이것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적용을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못 시켰다 네. 처벌 기준도 있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일주일 주 52시간제라는 것이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 합친 40 플러스 12시간 예. 제도인 거고 40시간을 넘게 되면 이제 12시간의 그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네. 것이고요. 그것 자체는 네.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일주일에 12시간이라는 연장 근로 시간 상한을 어겼을 경우에 네.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처벌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쨌든 무조건 50인 이상 사업장은 다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늘어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확대 적용될 것이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강연 규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근로자가 본인이 원해서 12시간 네. 넘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을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사실은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뭐 남의 나라 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 그냥 52시간제에서만 얘기하고 저희가 끝내면 사실은 뭐 이거 어떻게 그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노무사님 또 같이 진행하고 계신 이 인사 관련해서 노무 관련해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시고 또 추진을 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또 이벤트 혜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뒤쪽 화면에다가 이렇게 좀 화면을 띄워봤는데 이 52시간제를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KT 비즈메카 이지 프로그램이죠.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 KT 비즈메카이지는 원래 없었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예, 예. 원래 이제 주로 메일이라든지 네. 전자결제, 뭐 메신저 이런 네, 것들 같은 협업 툴로서 주로 예, 사용이 예. 되어 왔고 네. 이제 뭐 신뢰가 가는 기업 네, 네, KT에서 출시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예. 서비스 안정성은 예, 예.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협업 툴로서 기능이 강했고 네. 어떤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네. 기능이 약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좀 고객분들 니즈가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기능을 강화해서 네. 유료 프로그램을 내놓자. 네. 라는 이제 취지로 예. 설계를 들어온 것이 저희 KT 네. 비즈메카 이지 인사 그렇다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네. 협업 툴로서 시작이 됐었다라는 점 네. 때문에 네. 어떤 그 협업 툴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예, 예.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전자결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전자결제를 근로시간 관리에 좀 활용하는 방안을 네. 프로그램에 좀 심어놨습니다. 예. 가령 이제 회사에서 많이 도입하시는 제도가 네. PC 오프제 내지는 연장근로 승인 제도인데 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PC 오프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노동 수요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네. 대신 이제 우리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인 네. 그러니까 회사의 지휘 명령으로 인해서 네. 노무에 종사하는 시간 이 이제 근로시간의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실무상 네. 기준인데 이제 전자결제를 통해서 네. 연장 근로 시의 사전 승인 또는 네. 사후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네. 회사는 우리는 이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휘 명령을 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네. 이런 어떤 근거를 제공해 주는 예, 부분이 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시간 단축제에 대한 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걸 좀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 혹시 특징적인 뭐 기능 이런 것들 몇 가지 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점. 네,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촌회계법인 소속으로 네. 노무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예. 기획도 하고 네. 또 VOC 처리, 네. 그다음에 사용자 교육 이런 부분들을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고객들 니즈를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봤거든요. 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고객 문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답이라든지 KT에서도 네. 만들고 또 예. 회계법인도 들어와 있고 또 노무사님들도 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강한 장점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최대한 좀 네. 편의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예.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왕 이제 IT 솔루션을 쓸 거라면 네네. 편리한 방법을 네네. 그러니까 편리한 수단이 되어야지 의미가 예,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태 시간을 입력하고 스케줄을 입력하고 이런 예, 부분들에 예. 의해서 최대한 타이핑하고 클릭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네. 설계되도록 네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네네. 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뒤에도 화면이 네네네네. 보입니다만은 좀 사용자가 전체적인 조망을 네네. 좀 한눈에 할 수 있는 이런 예, 예. 시각적인 효과들을 네네. 최대한 활용하는 예, 예. 방향으로 네. 기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좋겠습니다. 사업주나 또 혹은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사용이 어렵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 사용자들에 대한 또 프로그램 교육도 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 사용 요금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원래는 이제 월 10만 원. 예, 예, 예. 경쟁사들의 경우에는 네. 이제 인당 차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네, 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네, 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단위로 그렇죠. 예, 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인원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네, 좀 유리한 그러니까 뭐 그런 특성이 인원이 몇백 있죠. 명이 되더라도 비용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 예, 예. 10만 원으로 고정이고 네, 네. 지금은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기 예, 예, 예. 때문에 이게 지금 등록을 하시면 네. 사용을 끝내실 때까지 네. 월 5만 원으로 네, 사용할 네, 수 네. 있게끔 지금 뭐 빨리 등록을 하시면 5만 원에 계속 네. 사용하는 데까지는 네, 계속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지금 뭐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52간제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장, 사업주분들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에게 매우 또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또 우리 KT 비즈메카에서 저희 최 대표 TV에 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10만 원인데 5만 원에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또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는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고 정말 괜찮다. 그럼 그때 실제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쓰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지금 제공되는 거를 저희가 좀 이따가 제가 여기 뭐 설명이나 댓글에다가 그 신청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또 그 요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설명도 해드리고 설치도 해드리고 또 3개월 무료 이용권도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시고 나면 정기적으로 사용자 교육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2시간제 단축근무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우리 또 KT에서 만든 우리 KT 비즈메카 요 대응할 수 있는 52시간제를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우리 노무사님 모시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균도 노무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요거 잘 좀 서포트 많이 해주시고 많은 우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